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내려졌습니다. 중국 발전량 증가로 올해는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 내에서 오랫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지만 진상조사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불만 민원이 속출하자 충주에서는 이례적으로 추첨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고층 건물에 둘러싸이게 된 원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0명, 충주 4명, 음성 1명, 괴산 3명, 진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116명, 누적 사망은 119명입니다. 미세먼지에 갇힌 답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에 올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라졌는데요. 저감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도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 도심. 사창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희뿌연 미세먼지 속에 갇혔고 멀리 부모 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산남동 일대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2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의 6배에 달했습니다. 이틀 연속 충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좀 목이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물도 좀 많이 마시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충북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됐고 본진 흡입차와 살수차가 투입돼 도로에 쌓인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저감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위반 차량 단속도 실시됐습니다. 충북 지역에 지금 31개 지점에 45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단속 카메라에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이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지난해에는 2월 14일에 처음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날도 단 이틀. 최근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면서 발전량이 늘어나 올해는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늘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씻겨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점포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 반대 행동도 나왔습니다. 충북대 의대 손현준 교수와 백신 패스 반대 충북연대 등은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자의 99%가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다며 과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작용 위험이 중대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전화 출입 등록만 한 뒤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 대형 유통점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 내에서 동료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팀에서 15년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같은 팀 남자 동료 선수 2명. 성희롱 악몽은 2008년 입단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감독님하고 뭐 모텔에 갔니, 잤니, 사랑하니 막 이런 거를 터무니없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처음에는 저도 당황하고 막 이래서 웃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성희롱 피해를 여러 차례 소속팀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은 그걸 보고 웃고 계시고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는 모두 국가대표로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도쿄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간판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주장하는 그 반은 저는 정말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A씨는 성희롱 장면을 목격한 같은 팀 다른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청주시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지만 청주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결론 없음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었고 관련자들이 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이 두 선수한테는 사실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지난해 10월 피해 사실을 접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폭로했냐는 질문에 A씨는 부모님 때문에 참고 버티다 지난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뒤 용기를 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심리치료를 받느라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선수 생활을 그만둘 각오로 나섰다며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 실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상인과 투자자 반발로 중단됐던 충주 무술공원 라이트월드 가건물에 대한 철거가 재개됐습니다. 충주시는 오늘 100여 명을 투입해 마지막 철거 대상 가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빼내고 입구를 막고 있던 컨테이너도 기중기를 이용해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는 휘발유를 몸에 뿌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주시는 물품을 모두 꺼냄에 따라 조만간 가건물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도시 외곽 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확대되면서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이게 된 원주민들이 일조권 같은 주거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이주를 시켜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미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청주의 한 주택 밀집 지역. 바로 옆 농경지와 야산이 있던 자리에 2천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생각지 못했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집 앞 농로길로 화물차와 입주민 차량이 수없이 드나들어 사고 위험과 소음에 노출된 지 오래입니다. 이 좁은 도로에 확확 달린다든지 그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집 앞이잖아요. 문 앞이잖아요. 안 피해주면 그냥 경적을 울린다든지. 그런데 이번엔 동네 앞에 있는 방죽을 매립하는 민간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일조권 피해까지 보게 됐습니다. 건물이 올라와 버리면 동쪽에서 올라오는 해가 다 막아져요. 그러면 해가 떨어질 때 서쪽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서 또 막아버려요. 정중앙에 있을 때 해가 그 내려오는 그때만 우리가 햇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피해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지. 개발업체가 청주시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방죽이라도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주변 개발로 농업용이던 방죽의 기능이 상실돼 존치하기가 어려운 데다 재난 대비 차원에서라도 더 낮은 지대로 계류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죽 자리에 연못과 상가를 배치해 지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이럴 거면 아예 이주를 하겠다며 청주시를 통해 개발업체에 편입과 보상을 요청한 상황.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토지의 범위와 이제 가장 중요한 보상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지주분들이랑 좀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편입은 좀 어렵다는 좀 입장인 거고요. 시행자, 주민분들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중재하고. 누군가를 위한 새 보금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둥지를 위협하는 모순이 아파트 단지 개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최근 달라지는 도심 중심축에 동네마다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가 단일 학군인 충주에선 최근 몇 년 사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다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예 중학교 배정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는데 추첨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95명의 학생에 대한 전산 추첨 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지역 중학교 입학 예정자 1,395명의 명단. 1분여 시간이 흐르자 올해부터 3년의 시간을 보낼 중학교가 결정됩니다. 추첨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공표합니다. 도심 9개 중학교가 단일 학군으로 이루어진 충주에선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원하는 학교를 적어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중학교를 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아지면서 배정식을 모두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생중계한 겁니다. 배정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그동안에 이제 발생되었던 이제 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충주에선 신규 택지 개발로 도심 구조가 달라지며 통학 거리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신도시민 호암지구내 학교들에선 1지망의 정원을 훨씬 초과했고 구도심은 1지망이 3분의 1에 그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기 집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들 하시고요. 올해 배정 결과에서도 여학생은 1지망 배정률이 87%, 남학생은 91%에 그쳤는데 신도심에 여학교가 적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결국 50년 만에 무작위 추첨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입학 정원의 90% 또는 80%는 1지망 추첨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정해 학교 선택권은 물론 통학권도 고려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1년 연구 용역을 저희가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을 또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확장하는 도심 중심축에 변화한 추첨 방식 비율은 오는 20일 학부모와 학생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올해 청주, 충주 평준화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7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 평준화고 지원자 5,800여 명 가운데 청주가 9명, 충주 64명이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승우 백승호와